연두빛 잎들이 가득해지나 싶었는데요. 어느새 녹음이 짙어지면서 5월의 봄도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함께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이 있었는데요. 5월이라는 가족과 가정,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봄과 다가오는 여름 사이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명구입니다. 꿈마루 라디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직은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쌀쌀한 관계로 저는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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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을 고민해서 조금 자켓까지 입고 참고 있는 윤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장미가 정말 이쁘게 피었어요. 너무너무 터널이 있는데 터널에서 장미가 막 피어 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5월입니다. 조감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예, 저도 인사. 갑자기 인사하려니까 좀 서툴네요.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저 어민철입니다. 예,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며칠 사이에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이미 엄청 덥더라고요. 며칠 전에는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간단하게라도 지금 지내고 있는 근황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6월 며칠 날 그때라 정신없이 바쁘네요. 주말에도 일하고 오늘도 솔직히 일하고 지금 막 온 지 한 시간 지났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근데 이번엔 선거를 잘해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예, 아주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운동을 조금 시작해서 요즘 조금 바쁜 관계로 한 2주 정도 못했더니 몸이 조금 힘들긴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혈당이 좀 이상이 생겨서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려고 이제 밀가루 안 먹기, 운동하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이 살이 좀 빠졌다고 얘기는 좀 하셔서 또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생겨서 저희 꿈마루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네, 그 아까 장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장미도 피고 그리고 요즘에는 상추도 좀 자라고 있고, 마늘 정도 뽑고 있고 바쁜 농사입니다. 예, 농사철입니다. 예. 예.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농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영화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해갖고서는 그걸 시작해서 어제 갔다 오고 오늘 교회에서도 이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성경 퀴즈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 내내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근황 소개해 주시고. 저는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저희 회사가 이제 사무실이 전국에 있는데 갑자기 족구 대회를 하겠다고 갑자기 해서 저희 익산 직원들이 열심히 점심 시간에 족구를 하고 있어서 좀 땀을 좀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 더운데 그냥 엄청 덥더라고요. 정말 하고 뛰고 나면 다들 샤워장으로 바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예, 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고 있어야겠어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5월이 되면 평소 잊고 있었던 분들 중에 감사한 분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싶은데요. 감사한 분은 많겠지만 지금 떠오른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지 간단히 소개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부터? 예. 꽃마루를 잘 지키고 있는 윤정희 대표님한테 감사를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크게 변화가 있었고 정말 꽃마루가 없었다면 그런 기쁨을 못 느껴봤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꽃마루가 요즘 힘들다고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예, 열심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함께해준 활동가들 그리고 같이 지켜주는 프로그램 강사님들 다 같이 지키겠다고 해주시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유, 뭐가 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평소에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분위기상으로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하셔도 분위기상으로 꽃마루 사실 정말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이 쌓아져가는 꽃마루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꽃마루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5월달 되면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못 해준 게 너무 많이 생각났고 엄마 살아생전에 이제 그랬던 게 이제 5월달 되면 항상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가 옆에 안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힘들고 얘기하고 싶을 때 들어줄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감사해요. 저를 여태까지 잘 키워줘서. 아유, 예. 어머님이 생각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아빠가 부러워. 어머님은 볼 수가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부럽죠. 아빠는 왜 안 불러줘? 예. 아버님은 살아계시니까 자주 볼 수 있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요 근래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왼수 잘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체국이 돈을 벌고 있어요. 우편물에 그 선거 우편물을 하나하나 그거 하다 보면 돈이거든요, 그게. 근데 몸은 고되고 힘들고 그래도 이번에 잘해서 대통령 잘 뽑고 그랬으면 좋겠고 차가 없다 보니까 요즘 텃밭에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못 쓰고 있는데 우리 이 주영이 아버님이 참 나름대로 가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니요. 종종 좀 이제 앞으로 좀 종종 좀 해주세요. 내가 못 오는 만큼 더 많이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니 저보다 시우 엄마하고 시우 아빠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종종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도 계시고.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 딸내미 방소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은데 최근에 혼자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이번에 조금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마음속으로는 항상 기쁘죠. 건강하게만 해도 기쁜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참 요즘은 대견스럽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장의 형제자매 아이들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예, 맞아요. 장애 있는 변경하실 예. 거예요? 아니요. 네, 고맙더라고요. 동의를 하는 거죠. 예, 수영하시고 동의, 동의를 합니다. 예.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겪어왔던 것인데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장의 우리 형제들한테 칭찬하고 이걸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아이 돈은 떠나서 아빠의 진실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또 바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형님 그 마음처럼 생각처럼 이렇게 항상 화를 안 내고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집에. 근데 그 뜻대로는 안 되는데 딱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이게 또 그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네, 그게 사라지고 그냥 그때 이거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이게 나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또 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수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나도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되게 그냥 좀 형식적이 아닌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 그룹이 정말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각각의 어떤 이제 영향력을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현사 아버님께서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짓게 되고 또 이제 이야기는 이게 이런 게 서로가 우리가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의 소통, 우리의 소통이 서로에게 되게 격려되고 뭔가 또 도움되고 되게 선한 영향력을 또 서로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 네, 이어서 최근의 활동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도 있었어요. 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행사에 대해 누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대표님 문재인님이 소개해 주시면 네네네. 보통은 그 장애인의 날이 이렇게 지역 안에서는 그 장애인 관련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활동에서는 이 정말 진정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하는 게 더 이제 주제가 맞다 이러면서 아직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은 개선될 지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회이다 보니 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큰 전국적인 행사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각 지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큰 단체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여기 분들 다 이제 같이 가셨는데 저희 이제 각 그 지회마다 뭐 5명 이상씩 모여서 같이 이제 단합해서 이제 모여서 전주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그 차별 철폐에 관련한 이제 발언과 어떤 집회에 대한 의미를 또 다지고 또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이번 차별 철폐의 날에서 행사 중에 그 통합 교육이죠. 네, 그래서 네, 그
학교 안에 그 장애 학생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범 당하고 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장애 부모들은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주시고 좀만 관심을 가져도 그 뭐지 교육 다른 이제 비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침범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가게 되고 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 어머님들이 오히려 좀 방해되는 학교 내에서 방해되는 인물로 추정이 되게 만들어서 정말 목소리가 정말 좀 뭔가 필요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통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발언을 한 그게 있었는데 되게 그게 뭉클했어요. 그분이 이제 직접 통합교육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회장님이세요. 거기 회장님이시고 여기 장애인 부모 연대 안에서도 이제 그 어느 서울 지역의 가족 지원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아이가 이제 돈을 뺏기고 애들한테 이제 구타 당하고 돈을 뺏기고 이제 구타가 막 이렇게 크게 막 경찰 신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사과는 받고 이제 이런 걸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현실은 이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름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는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차가운 현실 이런 거를 겪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그 학교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제 초등이면 시작이고 또 이제 앞으로 점점 그 사회 속에 어울려 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이 학교가 그 학교 과정이 이제 첫 단추에서 시작한 단계에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통합을 계속 꾸준히 정말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부모들의 활동인데 그 활동가 중에서도 통합 교육의 리더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되게 현실에 좀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무릎을 좀 뭔가 크게 뭔가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 옴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제 발언하시는데 막 우시는 그런 감격이 좀 있으시면서 되게 우리가 좀 동요되는 그런 게 있었고 이번 발언에는 이제 그 800건이라 그러죠. 울산 사건. 울산 사건에서 CCTV가 잡힌 것만 800건이라고. 그럼 안 잡힌 건은 굉장하고 그 사이에 그 전에 이제 실은 어떤 연루로 인해서 이제 뭐 죽거나 이런 추측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 시설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당사자신 부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CCTV를 봤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그 이제 CCTV 노출된 것만 봤는데 이제 거기 가서의 어떤 그 가한 폭력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곳이고 시설에 맡겨졌으니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 안에서 그런 인권이 말살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있는 스태프진들이나 있는 거기 이용자들은 얼마나 그 부분이 그냥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억압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냥 그게 이제 옛날이 아니고 80년대가 아니고 70년대가 아니고 현재 2024년 25년이라니까 이게 좀 개탄할 일이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이제 현장 그 당사자 그 부모님이 오셔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시설이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 혹시 보통은 위탁을 줘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시설하시는 걸로는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직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혹시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하는데도 운영하는 시설은
별은 대부분 없고 저희 이제 익산에서도 각각 시설들이 각 그런 법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역량이면 역량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약간 뭔가 법인이 굉장히 큰 법인들이 이 부분을 맡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회복지 법인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즈음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설들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차차 이제 개선하고 있는 작업인데 되게 옛날 80년대 70년대 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우리 지금 24년 25년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이게 너무 와닿지 않은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전달을 하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장애인 차별 철폐 인권을 위한 활동들은 멈추지 않아야겠구나. 함께 이거를 정말 지켜 나가야겠구나 하는 이제 좀 다지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 마디씩 예. 하시면 네. 예, 소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저희 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애인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거를 너무 내세워서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 이게 지금 차별 철폐잖아요. 이게 장애인을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이라는 날을 만드는 이 자체도 차별이라 저희 생각을 하고 차별 철폐의 날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저희는 장애 아이 본인들이 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가 나서고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울지 마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뭐 쉽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해서는 아들팔이 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자식팔이 해서 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아니면 혜택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났으면 뭐 그런 것도 안 할 텐데 또 그런 아이가 이제 어차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같이 더불어 이렇게 잘 살기를 바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아까 말한 인권이라도 지켜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겪질 않으니 사실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뭐 주변에 누가 그렇게 있으면 함부로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 본인들은 이제 본 적도 없고 뭐 겪어보지도 못하니 그냥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사회를 많이 그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남들이 나를 장애인을 알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좀 돌봐주길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역용한다 할까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저 장애인이라고 저거 갖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뭘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가다 그래요. 왜 나 장애인인데 이런 거 못 해주냐? 아 그래요? 네. 아니 솔직히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주긴 했는데 그 이상을 바라니까.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도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라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정치할 건 정치를 해가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나 이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들 이거 해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통 이 비장애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장애인이 갖고 있는 것을 불편함을 요구만 하라니까 이 비장애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니들 그걸 핑계로 잡고 약점을 갖고 그걸로 계속 이용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갖고 있지만 장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어쩔 때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신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을 갖고 있지만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 반성 좀 할 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걸 갖고 내가 그 혜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비장애인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이거 갖고 뭐 큰 혜택을 보려는 게 아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비장애인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자는 뜻이지 뭐 그거 갖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장애인들한테 보여주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때 보면은 나도 반성할 때가 많아요. 그거 보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장애를 가지면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이만큼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정도면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우리는 좀 걱정을 덜 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말도 못하고 그렇죠. 뭐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그냥 제 생각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기회라든지 이런 게 뭐 또 똑같이 주어 달라는 거겠죠. 우리가 더 혜택을 달라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똑같은 뭐 출발점이 똑같다고 만약 평등하게 한다고 해도 얘네들은 떨어지기니까 얘네들은 그만큼 더 높여놓고 시작을 해줘라 이런 거지. 똑같은 뭐 평지에서 출발을 하면 얘네들은 다 당연히 뒤처지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똑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하기만 해도 뭐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거 같은데 그게 아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90%가 부족하면 90%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철폐의 날을 뭐 하려고 하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시작을 하면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뭐든 하고 교육의 기회 뭐든 기회 다 같이 줬다. 근데 왜 니네들만 이렇게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됐다 그러면. 근데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뭐를 해줘야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분위기 제가 생각이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직접 갔다 오긴 했거든요. 네. 철폐날에. 근데 갈 때마다 느끼긴 한데 참 새로운 것 같아요. 가면 좀 많이 힘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앞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는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누려온 것들은 다 선배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걸 이제 저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고 오기 때문에 좀 가면 많이 힘을 얻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민이 있었고 가다 보면 전북지에서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시기에 고민하는 것들은 선배 엄마들도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지도도 받고 조언도 많이 얻었고 이런 게 나한테 도움 되는구나, 우리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 좀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버스 타고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요. 예. 아니 뭐 할 얘기 없으시면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이게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행사에 대해 일단은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 뭐 이번에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영화를 이제 단체를 보셨는지 어머님들만 보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제 17회로 그 슬로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무튼 같이. 예. 아무튼 같이 예. 같이 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같이 같이. 그런 이제 글로 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권 선언문을 기초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같이 행동해야겠구나. 같이 함께 우리가 활동을 정말 행동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인권 영화제에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맡은 영화가 저희를 찍었더라고요. 그 그녀에게라는 작년에 엄청 핫한 영화였거든요. 네. 핫하고 영화였고 공동체 상영으로 이제 각 단체에서 많이들 이제 상영했고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주 지회도 이걸 이제 단체 관람을 준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알아보니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하고 싶었으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이제 영화제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 영화 이 그녀에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맡겠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이제 달라고 오겠죠. 네, 저희가 맡게 됐는데 예. 이제 그 영화 시간에는 대부분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같이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이제 그 직장에 계시고 아버님들 직장에 계시고 하니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그 전북지부의 이제 회장님들도 같이 오셔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자리를 아마 처음 뵀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 우리가 소개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소개하고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거쳤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익산지회가 정말 이런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그 활동비를 보내주겠다. 아니 이제 의미 있는 일을 각 지회마다 해야 되는데 여기 꿈마을과 이제 익산지회를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활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걸 처음 봤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저희로서는 이제 되게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지는데 요소 좀 이제 관람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저희는 이제 안 봐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내용 먼저 얘기해 스토리에 주시면. 대한 중심은 원래 이 감독님은 그 상업 영화도 하시고 인권 영화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되게 와닿더래요. 그 책이 그 기자였던 한 분이 글을 쓴 건데 자기가 이제 쌍둥이 아이를 낳고 이제 하나이가 이제 그 장애를 이제 하나이는 이제 비장이고 하나이는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쌍둥이인데 하나는 네, 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네. 하나는 일반 비장애. 비장애로 이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아이를 위해서 키우다가 아이의 성장이 달라지니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경력이 단절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보면서 겪게 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주변 인물들과 겪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게 관찰 지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표현되어졌고 어찌 보면 되게 뭐 감정이 이제 아주 막 되게 슬프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슬픔보다는 되게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주는 것 같아서 어쩌면 그녀들을 그러니까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녀들이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아니면 이제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쩌면 지나가는 그 발달 장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정말 좀 따뜻해지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 아니요. 쌍둥이가요. 예.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예요. 이란성 쌍둥이. 여자애는 이제 비장애고 비장애. 남자아이가 그 장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목이 그녀에게잖아요. 네. 그 딸들이. 그녀에게를 감독은 엄마를 그녀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비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거는 그녀라고.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에세이집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아내려고 연락을 드려서 영화를 찍으셨대요. 그대로. 그 에세이에는 그대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녀에게란 제목은 그녀에게란 제목은 딸에게 그래서 이걸 쓴 딸에게. 이유는 딸에게가 아니고요. 그 후배 엄마에게. 게 후배 엄마에게 전하기 후배 엄마의 위해서. 그녀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그 에세이집에 마지막에 나와 있어서 이거에 기인해서 이 제목이 정해졌대요. 쉽게 얘기해서 후배 엄마들이 네. 이렇게 보고 배워할. 전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책을 보고는 안 그래도 영화를 어떤 걸 찍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그 부분이 마지막 그걸 보고 이제 제목이 정해졌다. 그 엄마도 선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장애아이를 키웠고 또 이 엄마가 나중에 후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니까 그녀에게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그녀에게 그녀가 그녀에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감독님 여기 우리 초대해야겠다. 바쁘셔요 감독님. 저희가 이번 영화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예. 약간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3편을 이렇게 상영했다, 3편 상영했다면 이제 2편을 줄여서 6편으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또 이제 저희가 맡은 영화 외에도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영화가 일본 영화였거든요. 근데 일본 영화에서를 이제 감독님을 모실 저기가 없었대요, 비용이. 그래서 감독님을 모시는 비용은 이제 3편을 나눠져 있어서 일본 영화 이제 저도 그 검토할 때 그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검토가 선정이 돼서 그냥 상영까지만 진행을 하다가 그쪽 일본 감독님이 자기가 자비로 여기 오겠다. 익사네요. 네. 그래서 직접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거기에 뭐 어떤 또 관련한 펀드를 만드셔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그 지원으로 다. 그럼 이제 이런 비용들이 굉장할 텐데 저희 여기서 진행하는 영화제 내용 비용에서 예산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할 수 없는 정 뵙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그날 직접 오셨대요. 오호. 대단하신 감독님이시네. 네. 열정도 있고 관심도 많으신 근데 감독님. 정말 펀드라면 정말 그게 그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 이게 쓰여지는 정말. 예. 여기까지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시죠. 그녀에게라는 작품을 보면서 솔직히 좀 많이 우리들의 생활하고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하고 이제
내가 애 키우면서 이런 모습도 있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진짜 애 태어났을 때 진짜 장애로 태어났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 진짜 그런 모습도 거고 나중에 이 엄마가 기자기 때문에 이 엄마는 글로써 이제 장애를 그 풀어나가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예, 모든 예, 사람들하고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것도 들고 그 성장해가는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지금 모습하고 우리 꿈마루 지금 부모연대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졌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를 잘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정말 많이 네. 와닿고 아빠들도 봐야 될 텐데 아빠들이 다 바쁘셔서 안 보셨어요. 아니 정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게요. 이제 말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겠죠? 보실 거죠? 네, 예, 보실 거죠? 마련해 주면. 봐야죠. 정말 저희 이거 영화를 보면서 정말 꽃마루 라디오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 저희 처음에 장애를 알았을 때, 뭐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예.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정말 다 저희들의 이야기 정말 담아낸 듯한 그런 영화였어요. 저 장애인 영화도 몇 회 왔었지만 대부분이 다큐멘터리 내용이었고 뭐 그냥 짧게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좀 시간도 길기도 했지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아이 저 때는 저는 그랬는데 저희 아이 할 때는 저랬는데 그런 정말 아이를 회상하면서 했던 이 영화를 보면서 내용들이 갖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정말 엄마들 아빠들이 정말 다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다들 힘들었죠. 예, 근데 앞으로도 힘들어야 됩니다. 아빠들이 더 힘들면 되지 뭐. 같이 힘들어야죠. 같이 해야죠. 예, 같이. 아까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 그 모토가 같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가셔야죠. 같이. 예. 예, 엄마만 하고 아빠만 할 게 아니고. 같이 가죠. 예, 같이 하시죠. 같이. 그 감독이 한번 뵙고 싶네. 그러게요. 예. 진짜. 어떻게 찍었는지 아니면 그 글을 쓰신 기자님이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 기자님이 그 실제 사연을 갖다가 감독님이 담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감독님이 그 무슨 뜻으로 그걸 담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는 그때 이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물어봤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실은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감독님이 오셨었어요? 네. 오셨다고 했잖아. 나가셔서 아니, 저희 같이 만나기 위해서 같이 티내하고 이게 되게 귀한 자리인 게 그 자리에 항상 그 감독님이 오세요. 그걸 귀찮은 거예요. 우리 정말 저는 이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중요한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모셨어야 하네. 그래서 그걸 담아내는 과정이라든가 좀 궁금한 부분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그 부분은 한창 이걸 하게 된 계기가 한창 영화를 뭘 찍을까 고민하고 계셨대요. 네, 계셨는데 그때쯤 한창 우영우 드라마 예, 우영우. 예.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좀 찾아보니까 우리 아들은 동네 바보용이 아닙니다. 요런 이제 제목의 신간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유수민 작가가 쓴 거예요. 글을. 예. 네, 그 이제 주인공 그 에세이가 실제 주인공의 에세이. 그 작가님이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본 경험들을 이제 10년간 기록을 한 거를 출간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칼럼으로 계속 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글이 모아져서 책을 내자.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이 이제 감독님은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하겠다고 우영우가 이제 한창 핫할 때였고 우리 우영우가 오시면서 우리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드러났죠. 그렇죠. 예, 많이 그렇죠. 이미지가 드러났죠.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예. 긍정적인 부분을 예. 이끌어 가거든요. 굉장히 대중으로. 근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이 분도 그럼 소재를 좀 그렇게 좀 가볼까 했을 때 이 귀한 작품을 보게 됐고 그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연락을 바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되게 이제 이 작가 보통 영화 찍을 때 작가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수평 관계가 아니래요. 이제 왜냐면
그래요?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의도하는 위가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감독님 말씀은 굉장히 건강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가게 됐다. 굉장히 이걸 이제 작가님도 이게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이제 작가님이 이제 기자로 활동하셨고 이제 남편도 기자였으니까 기자로 계시니까 이 글 쓴 게 이제 나오고부터는 이게 뭔가 언젠가는 전달 매체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구나 생각한 그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찍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품을 이렇게 하기 서로 협조 작업이 잘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루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정말 굉장히 필요한 거를 서로 느끼게 되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찍어주신 이 감독님이 감독님이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제작을 하기는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쉽지 제작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이제 예. 어쨌든 상업 영화도 하신 영화 감독님이신데 이제 그리고 이거를 기록을 해주신 이 유승현 작가님도 너무 뭔가 기록되어져서 이거를 마지막에 그냥 다른 후배 어머님들이나 분들에게 전달해 아버님들한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써셨다고 하니 그 찬찬히 그 기록된 자료들이 되게 가치 있게 좀 담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작가님이 그 생각했던 그 뜻이 많이 전달이 많이 됐겠네요. 그걸로. 더 많이 전달됐으면 그 많이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영화를 교육 단체 쪽에서 교사나 이제 학교나 뭐 이제 이런 단체 등에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 괜찮죠. 예. 그러면 실은 이제 기자님. 거기 안에서 저는 조금 와닿던 장면이 그 학교 안에 그 일이었어요. 이제 소풍 갔다 왔는데 아이가 이제 그 물고기를 보는 그런 아쿠아리움에서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 안 떠나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에 이렇게 심한데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진짜 초등에서 배제되면은 정말 통합에 있는 사회는 정말 어렵거든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통합 안에서 있는 시기가 그래도 초등은 있어야지 하고 이제 버티고 초등을 버텼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적 있었거든요. 겪고 나름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되게 또 협조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저는 심지어 이제 그 모든 그 반에 선생님들 도시락을 다 책임지고 쌌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를 맡기니까 오히려 나서서 뭐 안 하는 일들을 다 해버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그 통합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뭐 앞에서는 뭐 그 교통부터 해서 온갖 잡일들을 다 맡아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 통합에 보내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버티고 계속 고민하고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학교를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는 이 전달을 아주 늦게 아이한테 고백을 받으면서 들었고 아직도 우리 아이는 그런 그거죠. 후유장애죠. 그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아직 일어나고 있어요. 몇 달째. 근데 저가 이제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인지를 늦게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그 상대 예측되는 친구들의 말은 뭐 부인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사실은 우리 아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아이의 특징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내용들을 꾸며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창작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정말 발달하지 않으면 창작을 못해요. 예, 있는 거를 보고 할 뿐이에요. 따라할 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술이 저는 장애 특징상 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이번 영화에서 가장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나는 앞으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요소가 또 이어지니까 어쨌든 아이는 나중에 지나고 그 아픔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이제 정말 용기를 내고 어쨌든 우리 아이의 신호를 계속 지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특수교사라기 하고서는 다 우리 애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학교를 보내면서. 근데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특수교사가 더 우리 아이를 더 못 지켜주는 이유가 더 많다고요. 경우도 일상생활에서도 더 특수교사면 좀 저희 아이들 더 챙기고 더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네, 영화에서도 특수교사가 오히려 더 아이를 배척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장애인식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서고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 어머니 그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수교사 식으로 선생님이 예. 그런 거 보고서는 진짜 솔직히 현장에서도 그걸 느끼긴 했는데 네. 솔직히 특수교사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 더 이해해주고 그러고 특수교육을 공부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대해서 솔직히 좀 안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예,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또 예. 이렇게 나온 거고. 아니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맞아요. 그 주호민 아들 사건도 그거잖아요. 맞아요. 특수교사가 더 약간 네. 배제하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는 것들이 정말 나왔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에 이제 다룬 거 보니 이제 무죄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또 환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학대는 학대인 거죠. 예, 학대는 학대는 학대인데 학대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약간 정말 더 예민하게 더 저기를 해야 하는 거는 적어도 인권을 지키는 거는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정말 그다음 순서 인권은 정말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가장 영화 그녀에게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영화 그녀에게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든 점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학령기를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청년기는 아직 아니니까 지나가는 상황에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치료실에서 애들이 잠을 자고 잠을 자고 색깔은 저희가 40분을 저희가 보통 이제 치료실을 40분을 하고 10분 정도를 이제 추가로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요새 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치료 시간 자체가. 네, 그러면 어떤 열정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열정이 넘치신 선생님들 차라리 이제 그 시간도 선생님 어머니 제가 더 아이들 더 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치료 시간을 오히려 더 늘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영화에서 나왔었던 장면은 아이가 가서 잠을 잤나 봐요. 그러면 잠을 자면은 선생님들은 편하죠. 그렇죠. 네, 일단 편하죠. 아이가 안 해도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으니 시간 체크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어머니 이제
잠을 좀 재워가지고 보내셔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사실 부모님 입장으로는 마음이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아 저는 그러셨어요. 이제 예전에 아이를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 이제 저희가 발달 장애 아이의 특징이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민감해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그 감정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아이는 잠자는 어떤 일정들이 약간 평이하지 않아서 항상 컨디션이 이게 되게 달라져요. 그에 따라서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어려워요. 이게 정말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획적인 것을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계획을 짰으니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그게 어릴죠 이제 아주 어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데려갔을 때 아이의 형편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은 계획한 건 1시간 한 타임이었는데 저 이제 다음 어떤 다른 일정이 이제 안 한 게 있으니 이어서 한 타임을 더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은 왔을 때 해야 되니 이어서 2타임을 하신 거예요. 안 나와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왜 안 나오지? 라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데리고 나오시면서 너무 애가 이제 어제 잠을 안 잤는지 좀 힘들어해서 그냥 안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2타임 이어서 하셨다고. 그래서 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시간을 지키는 거는 지키겠는데 아이 컨디션이 그렇다면 얘기해 주시라고. 아이는 그 안에서 그냥 어차피 지쳐서 자고 있는 건데 2타임을 이어서 한 경우라면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정말 귀하게 지금 시간을 배정해서 하는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좀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화 요소가 다 제가 경험했던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매칭을 조금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변경을 했는데 저는 실은 그분은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초보이셔서 그런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혹시나 있으면 정말 이거는 고지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자리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지기를 정말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는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 시간 지키려고. 네. 하지만 이렇게 쓰여지는 걸 정말 바라지 않는다. 그걸 네. 좀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저희 이제 치료실을 갈 때 그리고 약속이니까 맞아요. 1년 계속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어쩌면 우리는 맡긴 것에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형편은 항상 달라요. 맞아요. 항상 달라요. 맞아요. 저도 이거가 그랬어요. 정말 되게 그리고 치료도 하나 그 하나가 영화 더 내용에 소중하게 그게 나와요. 느껴지고. 치료실에서 잠을 잤으니 어머니께서 말씀이 거기 치료실 전기료 내줬다고 8만 원. 네. 한 시간에 8만 원이니까. 내주셨어요.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죠.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저희가 다 겪어왔던 내용이라는 그게 공감이 된다는 게 그 그거 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아요? 뭐지 한 400 아니 그월 맞아. 아이한테 이제 얼마, 400만 원을 얼마. 주면은 아이의 나중에 삶은 몇 살까지는 이게 되니 지능이 올라가니 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100에서 200 정도를 투자하면은 그게 안 돼서 이게 성장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것밖에 안 한다면 돈을 빌려와서 400을 지불하고 월 400을 지불하고 이제 계속 돌아야 하는 거죠. 그 뭐 치료실을 예. 그만큼 현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돈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뭘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해야지라고 이제 돈을 빌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걸 결정하게 대출 돼요. 받고 그런 이제 되게 양가 감정이 지방이라서 많이 약간 그런 고가의 어떤 다양한 거기 좀 적긴 한데 이렇게 경기나 서울 쪽은 고가의 치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서울은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실존 인물이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과의 개입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고등학교 예. 1학년이니까. 예, 그러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 우리가 그때쯤에 겪어왔고 그때쯤 그때-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고민할 점을 같이 겪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 계시지만 음.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야 그쵸. 되냐 하는 말을 어,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남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비설지어서 하고 그죠. 있는데 예. 더 비슷한 얘기냐. 월 400을 주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중에는 또 그 얘기 하죠.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그치, 하죠. 정말 아이가 변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만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남편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희 이제 아빠들도 거기 감정 이입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도 아이지만 나머지 이제 가족들도 있으니 그리고 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벌 수 있는 월급은 이제 한정적이고 이제 맞아요. 능력이 더 좋아서 해주고 싶죠. 능력만 그리고 있다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데 현재 거기 안 이제 되니까. 영화 안에서 엄마는 되게 잘 나가는 정치 쪽의 기자였어요. 기자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남편만 벌 수 있는 외벌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아이가 그 변화가 많다 했잖아요. 학교를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 컨디션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정말 우리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는 구조는 정말 어렵더라. 예. 실은 맞아요. 저희 꼬마루가 예. 어쩌면은 그런 모델들을 봐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담아내려고 그때 사회적 경제 쪽으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요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저희가 좀 준비하고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딱하게 담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아유. 네,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영화를 이 감독님의 의도가 많이 담겨서 그 우리 그 엄마들 지금 그 작가가 그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엄마들이 그 자기들 본인들이 다 겪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더 맞아요. 이제 꼭 이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닌 비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보면 아 저희 이런 엄마들이나 이제 부모들의 고민이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그 삶을 살 때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과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영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오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질문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원래 그녀에게라는 이게 이제 이게 치면요 원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블레스라고 BLESSE Bless, 네, bless you. 블레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프랑스어래요. 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용어인데. 네. 축복이라고 예. 네, 축복이라는 예, 단어인데 맞아요. 이게 예. 프랑스어로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어, 이제 약간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도 의미가 있대요. 있는데 이게 다치게 하다, 찌르다 이런 의미래요. 아 그런 의미도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예. 이게 약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이제 네. 신이 축복을 내려준 거다. 근데 이게 과연 왜 축복일까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아 부모님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상에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축복 같다 얘기를 해요. 우리 예 비장애를 가진 그 딸이. 아니요.
이제 장애를 가진 엄마인데 치료실에서 만난 엄마인데 아니 예. 그거 말고 마지막에 아이가 마지막에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예. 축복이다, 축복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이거 담아내고 싶어서 담아진 장면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부분이 아프게 축복을 누리는 게 또 같이 오는 어떤 축복의 의미를 조금 한번 새삼 한번 좀 되새겨 보는 그런 거를 감독과의 대화에서 느꼈어요. 그런 예. 질문하게 되면서 원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우리는 지금 축복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예. 그냥 축복이 아니고 정말 귀한 축복이구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축복이라는 게 이제 우리 비장애를 가진 우리 딸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모두가 다 귀하고 하니까 이제 축복이겠지만 정말 이제 우리 소정이가 오빠를 정말 이제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부모 마음인데 다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싶네요. 그 영화의 마지막 한 멘트처럼. 그런 뜻이 조금 좀 되새겨지는 좀 많이 메시지가 그래서 영화의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뭐지? 나도 오빠처럼 아팠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장면도 정말 저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예, 네, 아니요. 예. 저도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어서 동생이 이런 어떤 의미일 것 했어요. 같기는 예. 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나도 다른 형아를 가지고 싶다고 어렸을 때였어요. 네, 아주 예, 어리니까 예. 이제 말을 이제 잘하는 동생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나도 다른 거 형아 있고 싶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형아에 대해서 이제 형이라는 존재가 이제 형답지 않은 존재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다들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형상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면 돼요. 예, 잘 해주시고 꼭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 오늘은 5월을 맞이해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그리고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5월의 봄이 가고 6월의 여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로 보면 벌써 올해의 2분의 1,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 더 건강한 일과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박명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